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에 관한 해외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세계인들에게 궁금증을 낳게 한 한국형 학원 좀비 드라마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좀비 드라마를 먼저 본 해외 언론의 리뷰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 기사에는 과한 스포일러는 없고 이 기사를 읽다 보면 딱 이 드라마를 보기 전 가이드북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넷플릭스의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 드라마는 우리를 언데드 호러와 하이스쿨 드라마가 섞인 새로운 장소로 안내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학생 이청사는 효상고등학교에 떼지어 몰려오는 좀비의 물결을 물리칠 때 동료들에게 부산행이다라고 외칩니다. 또 다른 대사는 왜 학교에 있지? 그들은 영화에 있어야 해 라며 유명한 영화 전작에 대한 이 농담조의 메타 참조는 한국의 좀비 장르들이 대중문화의 상상 속으로 소름 끼치는 이빨이 제대로 파고들었다는 신호입니다. 2016년 상업 및 비평 히트작으로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한국 좀비 계보에는 넷플릭스의 획기적인 역사 시리즈 킹덤과 반도 및 살아있다와 같은 영화가 포함됩니다. 좀비의 그로테그스한 모습과 인간과 괴물 사이의 전환을 통해 이 한국 드라마는 모든 도덕적 낭비와 조직적 동태에 대한 무서운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의 고등학교 배경은 한국의 좀비 드라마에 사용된 이전 작품보다 독특한 출발을 시사합니다. 공포와 파괴의 한가운데 젊은 설정은 청소년들의 농담과 싹트는 사랑에 대한 기회를 엽니다. 충직한 이청상과 아버지에게서 배운 생존 노하우를 잘 활용하는 씩씩한 남원조를 만납니다. 반장이자 탑 학생인 채남나는 처음에는 냉담하고 거리를 둡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녀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악마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수혁과 양대수 역시 생존과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 과학실, 방송실, 음악 스튜디오, 식당, 교무실을 헤매는 주요 학생들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망가진 것일까요? 한국 고등학교 환경의 엄청난 수능 압박감, 각 학생을 각기다른 방식으로 좌절시키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최남나처럼 누군가는 고립된 채 이어폰을 꽂고 그녀의 노트에 엎드려 눈을 붙입니다. 다른 인물인 박미진과 학교 양궁단의 주장 장아리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패배에 압도됩니다.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 높은 윤기남처럼 그는 몇 명의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의 왕따를 만듭니다. 공포의 비인간화 효과는 청소년기의 불안에 의해 학대되고 젊고 활기찬 각 영혼들은 이전자의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좀비 감염의 기원 스토리에서 남학생은 빈번한 폭력을 당하고 왕따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 선생은 세포생물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아들이 다니는 같은 고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두려움을 잡아먹는 조나스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만듭니다. 그의 아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의 분노를 진짜 분노로 바꿉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실험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 선생이 학교 과학실에 있던 감염된 햄스터가 학생을 몰고 학교와 도시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조나스 바이러스의 전제인 인간이 공포에 빠져 좀비의 분노로 바꾸는 스토리는 매혹적이지만 이런 좀비 시리즈에는 실망스럽게도 올드한 스토리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캐릭터의 두려움이 없음을 이용하거나 조나스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가능성 있는 치료법을 찾는 것과 같이 이 전제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던 다양한 창의성과 모험을 상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는 궁극적으로 이 선생이 과학실과 거의 조명이 없는 집에서 찍은 거친 비디오를 통해 끊임없는 내레이션 흐름에 의존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그가 인간의 욕망, 조나스 바이러스가 나타내는 악의 괴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을 구하지 못한 피할 수 없는 폭력의 시스템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듣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우리 학교는의 절망적인 서바이벌 쇼가 시작되고 학교를 둘러싼 숨막히는 추격전은 후반부 어딘가에서 이 12부작 시리즈는 속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리버데일과 유포리아 같은 고등학교 드라마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사회 역학에 그로테그스한 폭력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무자비한 험담과 배신, 강력한 내부 집단과 멋진 아이들의 냉담한 정치적 자세, 그리고 골마 터지는 불행의 소용돌이, 왕따, 소수의 성인들의 폭력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드라마는 또한 정부 검역시설의 혼란과 감염 통제 계획을 짜기 위한 당국의 용감한 시도를 묘사하면서 사회의 더 넓은 초상화를 스케치합니다. 계엄령과 생사를 좌우하는 리더의 결정은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투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학교는 생존이 이기심을 요구하는 거리의 복잡하고 도덕적인 투쟁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의 작은 인권 피해를 막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즈는 이런 무자비한 비인간성의 소리를 내뱉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 의해 활성화된 사회적 폭력 시스템은 학교에 스며들어 학교가 도덕적성과 순수함에 위한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소설 속 좀비의 힘은 우리의 시선을 급격하게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의 좀비는 교사, 급우, 양궁팀원,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재규 감독의 한국형 좀비 장르는 가장 희망적인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전임자들은 공포와 혐오감을 만들기 위해 인간에서 좀비로의 전환을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사소한 캐릭터에 대해서도 각 좀비로 변하는 모습은 머뭇거리고 주춤합니다. 이 감독의 세계에는 인간과 괴물 사이, 지각력과 야만성 사이, 친구와 악마 사이, 이 중간 공간에 신선하고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캐릭터가 자신이 물린 후 좀비가 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인류가 야만적인 어둠 속으로 눈을 깜빡이기 전에 그 소중한 몇 초 동안 엄청난 자기 희생 행위를 제안합니다. 한 학생은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진하는 좀비 무리에게 몸을 던집니다. 감염된 엄마는 아기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에 몸을 묶습니다. 다른 하나는 생존자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좀비 무리에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주연과 조연이 각자의 인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진지하게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초점을 차별화합니다. 이것은 좀비로 가득 찬 고등학교 설정과 결합되어 좀비가 붐비는 좀비 판테온에서 자신의 공간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엄청난 스토리와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OST들은 각각의 에피소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며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능력과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드라마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 연휴 동안 이 드라마가 대박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